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상호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어제 미국 서부 해안에 내려졌던 쓰나미 경보가 오늘 오전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한 조류와 높은 파도가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이번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저가 상품에 적용되던 면세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발생한 산불이 한 달째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화재 규모가 10만 에이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새로운 무역 합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회담한 뒤 미국과 한국이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투자처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등 에너지 제품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천억 불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합니다. 미국 통계 기준입니다. 한국은 660억 불 흑자, 일본은 685억 불 흑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천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합니다.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무관세로 판매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자국 산업의 큰 성과라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안에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양국 간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막바지 협상 작업에는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대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관세가 부과됐을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테슬라에 23조 원 규모 반도체를 공급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재용 회장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워싱턴, 한미 양국 정부의 관세 협상이 한참인 최전선입니다. 삼성은 사업상 출장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사실은 관세 협상 지원에 나선 겁니다.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같은 경우가 또 뭐 품목 관세로 새로 추가되느니 많은 이런 이야기도 있고 대기업 회장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테슬라에 공급될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인데 이 회장이 현지 공장 증설이나 반도체 기술 협력을 제한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올해 초 1억 달러를 들여 미국 필레주선소를 인수한 하나그룹 김동관 부회장은 먼저 워싱턴에 도착해 협상단에 합류했습니다. 우리 주요 카드로 떠오른 조선업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에 나선 겁니다. 제조업 재건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귀가 솔깃하도록 조선소 현지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등을 제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관세 협상의 최대 당사자인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도 국내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협상 기간 단 넉 달간 자동차 품목관세가 부과된 것만으로 실적은 곤두박질 친 데다 철강에 품목관세 폭탄도 유주될 경우 계열사 현대제철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정 회장은 지난 3월 미국 백악관에서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쌓기도 했습니다.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기업 입장에선 수출이 막히고 정부 입장에선 국가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걸 막기 위한 민관합동 총력전. 대통령실은 기업이 구축한 미국 내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 협상 방향을 공유하고 정부 대신 중요성을 강조해준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지 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연준을 강하게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7월 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행 4.25에서 4.5%로 한미 간 금리 차는 2.0%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연준은 실업률이 낮고 노동시장은 견조하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0%보다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탓에 일부 상품 가격이 올랐고 장기적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hanges to government policies continue to evolve, and their effects on the economy remain uncertain. Higher tariffs have begun to show through more clearly to prices of some goods. 선제적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엔 중앙은행의 책무는 성장이 아닌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금리 발표 전 미국 상무부는 2분기 GDP 증가율이 예상치보다 높은 연간 3.0%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 부과를 앞두고 수입이 급증하면서 역성장을 기록한 1분기와 달리 이번엔 수입이 급감하면서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파월 의장을 공격했는데 파월 의장은 작심한 듯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라고 꼬집었습니다. It should continue and be respected. If you were not to have that, there would be a great temptation, of course, to use interest rates to affect elections, for example. 이번 결정에는 이례적으로 위원 2명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복수의 연준 이사가 반대 의견을 남긴 건 3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러시아 극동지역 캄차카반도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8.8 강진의 여파는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쓰나미 경보가 대부분 해제되거나 하향됐지만 유라시아 최고봉의 활화산 분화가 시작됐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최대 4m 높이 쓰나미에 항구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사할린의 해안가. 건물이 통째로 물에 떠내려오고 커다란 어류 가공 공장도 침수됐습니다. 일본에선 북부 해안가 공항이 폐쇄되고 해안 인접 전철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태평양과 맞댄 모든 일본 해안 지역에는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되고 주민 200만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미국 하와이와 괌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중남미 파나마의 해안 고속도로에선 밀려드는 큰 파도 위를 차량들이 위태롭게 운행합니다. 페루 해안 마을에도 사이렌이 울리며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진 이후 유라시아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이 분화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러시아 캄차카반도에 발령됐던 쓰나미 경보는 11시간여 만에 해제됐습니다. 일본 기상청도 어제 오후 늦게 홋카이도 동부와 도호쿠 지방 등에 대한 쓰나미 경보를 주의보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도 하와이 섬 해안 등의 쓰나미 경보를 주의보로 대체했습니다. 미국 쓰나미 경보센터는 깊은 해양 수심에서 쓰나미는 제트기와 맞먹는 속도로
대양을 건널 수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정병아입니다. 미국 서부 해안에 내려졌던 쓰나미 경보가 오늘 오전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에 따르면 어제 오후 샌디에고부터 샌루이 오비스포까지 캘리포니아 남부 전 해안에 걸쳐 쓰나미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LA시는 어젯밤 9시부터 비상운영센터를 가동하고 긴급 대응에 들어갔지만 쓰나미가 LA 카운티 해안에 도달했을 당시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쓰나미는 하와이에서 발생했으며 최고 5.7피트에 달하는 파도가 관측됐습니다. 현재 미국 서부 전역에 내려졌던 대부분의 쓰나미 경보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We were fortunate this time. There was significant tsunami surges. We're still dealing with those now, but it did stay within the banks. 당국은 여전히 해안 지역에 강한 조류와 높은 파도가 나타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해변 접근을 자제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쓰나미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하와이에서는 항공편 취소와 시민들의 대피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연방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17분쯤 진앙지로부터 2,500마일 이상 떨어진 하와이에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감지되면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마우이 섬 카울루이 지역에서는 5.7피트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호놀룰루에서는 호텔 투숙객들이 고층으로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도로에는 차량들의 대피 행렬도 목격됐습니다. 하와이안 항공과 알래스카 항공은 하와이행 항공편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This is the largest earthquake we've had in over a decade worldwide. And it's among the top 10 earthquakes that have been measured by humans in the last century and a half. And so it's quite a large earthquake. We haven't seen too much explicit damage to buildings there. That's because most of the rupture is offshore. 당국은 오늘 오전 쓰나미 경보를 주의보로 하향 조정했고 빅 아일랜드와 오아후 섬에 내려졌던 대피령도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역대 6번째로 큰 규모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대 규모의 지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주지사직에 출마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이번 선거에는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한 해리스는 이후 정치 재기를 노릴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돼 왔습니다. 해리스는 당분간 선출직 공직에는 나서지 않겠다며 민주당 후보들을 돕고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리스 전 부통령은 캘리포니아에서 10년간 주 법무장관과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부통령직을 맡았습니다. 해리스 측 관계자는 이번 불출마 결정이 2028년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향후 행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저가 상품에 적용되던 면세 혜택, 이른바 디미니미스를 전면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월 29일부터 시행되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 이하의 모든 해외 직구 상품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중국과 홍콩발 저가 상품에 대해 먼저 면세 혜택을 없앴고 이번에는 그 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테무와 쉬인 등 초저가 중국 쇼핑몰들은 이 조항을 활용해 관세 없이 상품을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가 미국 내 산업을 해치고 펜타닐 등 불법 물질이 유입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 기준 면세 혜택으로 반입된 소포는 3억 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발생한 산불이 한 달째 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화재 규모가 역대급 수준인 10만 에이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산불 정보관리 포털에 따르면 지난 4일 그랜드 캐년 놀스림에서 낙뢰로 발생한 드래곤 브라보 산불의 진화율이 주말 동안 26%에서 절반가량 떨어졌고 오늘 4%로 크게 하락하면서
현재까지 9만 4천 에이커 이상이 소실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관광 명소였던 놀스림이 폐쇄됐고 그랜드 캐년 로지를 포함한 최소 70채의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재난 대응팀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유도 방화를 진행하는 등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지만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산불로 인근 지역의 대기질이 악화되면서 당국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실외 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주의 한 바이오 연료 공장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공장 근무자와 함께 있던 어린 자녀 2명이 숨졌습니다. 도지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네브라스카 프리몬트시에 위치한 호라이즌 바이오퓨얼스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해당 공장 직원으로 당시 2딸을 데리고 출근한 상태였으며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가기 위해 공장 안에서 기다리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리몬트 소방당국은 건물 내에 목재 폐기물과 알코올 계열의 가연성 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어 화재 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At this point, we're working with the State Patrol as well as the state of Nebraska and other groups to assess the building, and the structure of the building, to where again we can be able to. 당국은 공장 내부에 쌓인 목재 분진이 폭발의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뉴욕시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 그리고 각종 통행료가 일제히 인상될 예정입니다. 도시교통국 MTA에 따르면 내년 1월 4일부터 지하철과 버스 기본 요금을 기존 $2 90센트에서 $3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며 현재 MTA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에 더해 $132 이상 사용 시 한 달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30일권은 폐지되고 7일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7일권만 $36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메트로카드는 단계적으로 퇴출됩니다. 유지비용 문제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옴니로 전면 전환되며 메트로카드는 내년 1월부터 판매가 중단되고 2026년 말까지 완전 폐지됩니다. 이외에도 통근 열차 요금은 평균 4.4%, 시내 다리와 터널의 통행료는 7.5% 인상됩니다. 다만 혼잡 통행료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출퇴근 시간 기준 $9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MTA는 이번 조치가 인플레이션과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2년마다 약 4%씩 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이른바 VIP 경로서를 목격했다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진술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핵심 관계자 대부분이 잇따라 진술을 뒤집으면서 VIP 경로설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조사할 때 다 제가 아는 대로 다 진술했습니다. 조 전 실장은 특검에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를 낸 뒤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하는 걸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 막바지인 오전 11시 54분,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걸린 대통령실 명의 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한 겁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진 회의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통화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는 진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과 통화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질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 결과가 보고되지도 않았다며 경로설을 부인했던 입장도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이 지난주 비공개로 조사한 임기훈 전 비서관도 경로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질책했다며 조 전 실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회의 자료에 기록된 참석자 7명 중 모두 5명이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인정한 것으로 VIP 경로설이 기정사실화된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로 사실과 이 전 장관과의 통화까지 확인된 만큼 특검의 수사는 외압이 전달되고 실행된 경로와 그 배경으로 지목된 구명로비 의혹 규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사건의 주요 당사자들이 사용한 비화폰 통신 기록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상병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1입니다. 계속되는 출석 불응에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보와 검사들이 직접 구치소를 찾아가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뒤 특검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구속 이후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3번 불응하더니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출석 요구도 연이어 안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가능성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 참석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특검 측은 이런 사유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인 선임계조차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사실상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엔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는 방법을 썼습니다.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물리력을 동원하기 난감하다며 물리력을 동원한 구인까지 나가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 등 특검 인력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1차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교정당국의 몫이더라도 영장을 직접 보여주고 실질적인 집행까지 이어지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특검 측은 구속 피의자를 데려온 기존 사례와 법리 검토를 거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돼 수사기관이 구인을 할 수 있지만 현재의 구속영장은 내란 특검에서 받은 영장인 만큼 법적 논란을 없애기 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김건희 씨 관련 목걸이가 발견됐는데 장모 측은 해당 물건이 자신의 집에 있었는지조차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오빠 김 씨가 다른 장소에도 물건을 몰래 숨겨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자택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래 압수수색 대상도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수첩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오빠 김진우 씨의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이름표가 붙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특검은 곧바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가방 안에서는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다고 알려진 반클리펜 아펠 제품으로 추정되는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목걸이 말고도 귀금속이 여럿 달린 고가로 보이는 다른 장신구와 1억여 원의 현금 다발도 들어있었습니다. 명품 시계 상자도 발견됐는데 시계는 없었습니다.
특검은 오빠 김 씨 말고도 김 씨의 장모까지 불러 가방 속 물건들이 김 여사와 관련된 것인지, 명품 시계의 행방을 아는지 등을 물었는데 장모는 김 씨가 가방을 자기 집에 갖다 놨다는 것도 미처 알고 있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또 다른 인척의 사무실 2곳도 압수수색한 뒤 이 인척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가 장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물건을 갖다 놓은 것처럼 다른 곳에도 몰래 물건을 분산해 보관했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특검은 논란이 됐던 목걸이와 현금 다발이 든 가방을 왜 김 여사나 오빠의 집이 아닌 장모의 집에 보관했는지, 다른 사람이 김 여사 측에 대가를 바라고 건넨 것은 아닌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제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선거는 친윤과 반윤의 대결로 굳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전한길 씨가 후보들의 면접을 보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신천지 개입 논란까지 터지면서 당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 첫날 공식 일정으로 전쟁기념관을 찾은 김문수 후보에게 기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오늘 국회 질의서에 답변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전 씨가 친윤석열 후보인지 확인하는 면접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응할 건지 물어본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무슨 질의를 했는지 이런 거 봐서 제가 검토를 더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반탄 후보를 자청한 장동혁 후보 측은 전 씨의 면접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당한 지 2달도 안 된 책임당원 전한길 씨가 당대표 후보들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국민의힘의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장동혁, 김문수를 단일화하겠다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계세요. 저는 당꼴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한동훈 전 대표는 진짜 극우 간별사에게 기꺼이 간별받겠다고 줄 서면서 우리 당에 극우 없다고 하는 건 국민과 당원을 기만하는 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을 강타한 또 다른 논란은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에게 들었다며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 신천지 10만여 명이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장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 근거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무슨 근거로 그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는 솔직히 되지 않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조차 아예 없는 소리가 아닐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신앙적 그 결합체를 가지고 특정 후보를 갖다 당선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접근을 해와요.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신천지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민의힘의 혼란은 안팎으로부터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당내에서조차 과거 통합진보당 사례처럼 위헌 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입니다. 여름은 반가운 계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조심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더위에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매년 12,000여 명이 열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중 80% 이상이 6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더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며 집안 공기도 자주 환기하고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성인의 하루 수분 섭취는 물뿐만 아니라
과일, 채소, 그리고 한국인의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국물류 등에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고 사소한 실천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여름을 지켜줍니다. 당신의 여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여름이 건강하고 편안하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과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7월 30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